이제 후보 개인, 그다음에 이제 부인, 이어서 남은 뭐 후보님도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장모 관련 의혹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주연 부국장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 윤 후보 장모가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또 22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보석 나왔죠. 아, 네, 예, 예. 하지만 당초 이 사건은 그 2015년에 파주경찰서에 수사가 시작됐다가 그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지 않았고 그 다시 이제 지난해 재수사를 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여쭤보면요. 이 사건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윤석열 후보 죽이기 과잉수사 이런 일환이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당시 윤 후보는 1심 당시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절 그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좀 말씀하시는 거랑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총장 재직 시절에 또한 그 지난해 3월이죠. 대검이 장모 대응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누구나 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과 또 이걸 방어하기 위한 그것은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둘러싼 그 신상 문제를 자세하게 물어주셔서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회 드리는 차원은 네, 하여튼 제가 그런데 통상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5년 전에 다 이미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을 받은 그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년 11월 24일 날 제가 전격적인 징계 청구가 됐는데 그 오후 4시인가 6시에 제가 징계 청구가 됐는데 그날 2시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얼마 전부터 이거를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장모의 변호인이 이제 의견서를 내기로 하기 전입니다. 검찰과의 협의하에 그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까지 의견서를 내기로 했고 검찰 관계자들도 좀 이거는 법리 판단이 중요하니까 의견서를 잘 내달라고 했는데 그거 받기도 전에 화요일 날 저 징계 청구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모 씨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이제 주 피의자가 처음에는 이거를 대여금이라고 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범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 요양병원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느 누구 하나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억을 투자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장모가 거기에 아마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불입한 돈은 2억 내지 3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작년에 이제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거를 그 주 피의자인 주모 씨를 서울지검에서 불러가지고 그것이 투자금에 유사하다는 진술을 이제 받아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5년 전 거를 꺼내서 누구도 이의 제기 않는데 기소를 했고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다시 이분이 진술을 상당 부분 변경을 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그 7월 2일 날 제 기억에 선고되면서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검찰 재판부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걸 도대체 5년 만에 왜 기소했냐라고 검찰에 물으니까 그 주 피의자가 진술을 바꿨다. 그럼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딱 한 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했는데 검찰에서 논고를 하고 이쪽에서 최후 진술을 이제 마지막 피고인 진술을 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피고인 진술도 필요 없다. 그리고 각자 의견서는 6월 20일까지 내라.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 장모의 변호인도
아 이거는 무죄를 쓰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유죄를 쓸 것 같으면 당연히 피고인 신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변호인이 진행하는. 그런데 예상 밖으로 7월 2일 날 전격적으로 이게 법정 구속이 되면 징역 3년을 받았는데요. 제가 판사의 그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투자를 18억을 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건이 고법으로 넘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보석을 내줬는데요. 서울고법은 저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심 재판의 심리가 대단히 미진했다. 그래서 일단 보석으로 내놓고 충분히 변론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는 제가 이 사건에 2015년에 제가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몰랐고 저는 파주 요양병원 사건이라는 것은 2019년에 제가 검찰총장에 지명돼서 청문회 준비를 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끝쳐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요양병원 네. 그 요양급여 문제라든가 아니면 네. 성남 도촌동 땅 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혐의를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재판 결과 당연히 밝혀지면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검사 사위를 둔 장모가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는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가, 보통의 부를 증식하는 행태랑 다르지 않은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좀 다르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지금 성남 무슨 뭐 도촌동 문제라든지 또 뭡니까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만약에 검사 사위를 둔 그 장모로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을 하거나 했으면은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또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도 하고 이렇게 된 일이지. 그리고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검사나 이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송사를 벌였을 때 과연 유리한지. 상대방은 늘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저 집은 아들이 판검사고 사위가 판검사니까 나를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반드시 주장을 합니다. 저도 장모가 무슨 수사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어가지고 누구를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위가 검사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사를 남의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조사를 받을 때 저 집은 사위가 중수부 과장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알게 되는 거지. 아니 실제로 안 그렇겠습니까? 소송을 하고 송사를 벌이는데 상대방의 자식이 판사나 검사라고 할 경우에 그걸 묵비를 하고 그냥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겠습니까? 반드시 그거를 공론화를 시키고 밝힙니다. 그래서 유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은 지금 우리 패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국민들이 그러지 않도 하실 수 있지만 그 반대 점도 좀 함께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민 아까 법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추상적이지만 물론 그 처갓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투자 행위가 더구나 이 아주 요직에 계실 때 이루어졌던 것인데 전혀 상의하거나 전혀 그 낌새도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투자하고 제 직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저는 제가 이미 결혼할 때 그 정모 씨라는 사람이 결혼 날짜를 앞두고 있는데 총장 장관한테다가 뭐 투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우리 철을 알기도 훨씬 전에 벌어진 일들이 제가 관여한 거라고 막 그런 사실과 다른 막 진정서를 넣어서 그걸로 감찰부가 물론 제가 정식 감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감찰 내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만 그런 걸 저는 겪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만약에 장모를 만날 때가 되면은 제발 이제 그냥 좀 지내시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투자나 이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사위가 이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실제로 제 장모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저쪽에서는 사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